자,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 경제 지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뭐 경제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 이게 경제 지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지금 경제 지표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지표도 있고 미국의 경제지표가 있고, 근데 이게 경제지표에서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의 경제지표예요. 미국의. 우리 한국의 경제지표도 있지만 우선은 이 미국의 경제지표가 중요하고, 이게 미국의 경제지표가 왜 중요한지는 이제 그만큼 미국의 그 경제 규모가 크니까 그런 것이죠. 미국의 시장이 크고 경제 규모가 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지표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제 어떤 이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대부분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이제 월 단위로 이렇게 이제 그 월 단위로 해서 매월 어떤 날, 그러니까 매월 어떤 날에 발표를 한다는 얘기죠. 발표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표되는 것은 이번 달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표되는 것은 이번 달치가 아니고 지난달치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12월 달이면 12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는 11월 달치다는 얘기. 11월 달치. 이게 월별로 따지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 11월 달치 경제 지표가 12월 달에 발표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경제 지표면 12월 달에 발표가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11월 달 것 같으면 11월 달 발표가 되고, 근데 2023년도 1월달 경제지표면 2020년 1월달에 발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 차이가 있다. 시간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제지표는 이렇게 이제 이게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발표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것은 매주 일정한 날,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한다는 얘기죠. 매주 날짜를 정해놓고 발표를 하고, 분기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1, 2, 3, 그죠? 1, 2, 3 이게 1분기고 4, 5, 6 그렇잖아요. 이게 2분기고 7, 8, 9 이게 3분기고잖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그 다음에 10, 11, 12 이게 4분기고. 그러니까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에 와 있는 거죠. 4분기에 이렇게 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날짜를 정해놓고 발표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가끔 제가 경제 지표 얘기를 했지만, 이 경제 지표가 여기 이 블룸버그에는 이 글씨가 적어서 안 보이는데, 여기 이 다 지금 경제 지표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경제 지표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지표를 이렇게 100%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경제 지표라는 것이 100%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냐? 이거 믿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그 보세요. 막 유튜브니 막 어디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막 경제 관련해서, 특히 주식시장이나 이 코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경제지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 경제지표를 믿으니까 보는 거죠. 믿는데, 이게 경제지표를 이렇게 100% 믿어도 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경제지표가 이 잘못된 지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지표일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제 시장은 자꾸 변화를 하는데, 시장은 자꾸 제가 늘 얘기했죠. 시장은 변화를 한다, 변화를. 똑같지 않다고요.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한국 주식시장하고 10년 전 한국 주식시장하고 20년 전 한국 주식시장하고 반대로 지금부터 해서 지금 주식시장하고 10년 후 주식시장하고 20년 후 주식시장이 같을 거냐? 안 같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변화가 생긴다, 변화가. 이게 변화가 생기는데, 시장에서 변화가 생기면 이 변화에 맞게 이 지표가 경제 지표죠. 변화에 맞게 이 경제 지표가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이 1997년도에 IMF가 왔을 때, 이게 한국에 20년 전에 IMF가 왔을 때, 그때 IMF가 오기 전에 한국의 이 경제 지표를 보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이죠. 경제 지표를 보면은 굉장히 좋았다. 그러니까 IMF가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그런 경제 지표였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 IMF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국에 IMF가 오기 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그때 김영삼 그분이 대통령할 때잖아요. 김영삼 정부 때 그때 그때 기업인들 중에 몇 분이 그 기업인들 중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기업인들 그 대기업 기업인들 중에 몇 분이 김영삼 정부한테 겨우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거 한국 큰일 납니다. 여기 대처를 잘 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응? 그런데 그 한국의 정부에서는 뭘 보겠어요? 한국의 정부에서는 뭘 보겠어요? 뭘 봐? 한국의 정부에서는 이 경제 지표를 보지 않겠어요? 경제 지표? 근데 경제 지표를 보면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은데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한국의 이게 경제는 굉장히 펀더먼털이 튼튼하다. 이게 펀더먼털이죠. 펀더멘털이 아주 튼튼하다. 왜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자꾸 걱정하냐? 요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요렇게. 그러면 그러다가 진짜 이제 IMF가 왔는데 그러면 이때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러니까 이때도 여기 한국 정부가 뭘 믿었냐면 여기 발표된 이 경제 지표를 믿은 거죠. 경제 지표를 믿고 앞으로 큰일 날 일이 없다.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은데 응?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무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걸 수용을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왜 문제를 만드냐? 이게 이제 그 당시 정부에서 했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생겼었냐? 문제는 그때 한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다는 이 경제 지표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경제 지표가 문제가 있었다. 경제 지표가 문제가.
있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미 제가 이제 그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특히 업종을 제가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종목을 찾을 때 업종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90년대부터 해서 이렇게 2000년대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에 우리가 여기 90년대 말에 IMF가 왔잖아요. IMF가 근데 9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로 넘어간 중간에 여기에 시장에서는 이 중요한 변화가 오고 있었다니. 중요한 변화가 오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중요한 변화가 오는 게 뭐냐면 이게 제조업 중에서 이 반도체 쪽의 산업의 비중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산업의 어떤 경제 지표를 이렇게 경제 지표를 작성을 할 때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 있잖아요. 선진국들은 이렇게 시장에서 산업에서 이게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커진다는 것을 알고 경제 지표를 작성할 때 그 경제 지표를 이미 90년대 중반 그러니까 해서 한 1995년 뭐 이쯤 94년 95년 이때쯤 이미 경제 지표에 변화를 줬다는 거죠. 경제 지표에 변화를 주어서 이 변화된 경제 지표를 가지고 시장을 판단을 해가고 있었는데 아까 한국의 시장의 경제 지표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경제 지표는 한국의 이 경제 지표에는 여기 이렇게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반영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시장에 맞지 않는 경제 지표를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무슨 IMF냐 이런 얘기죠. 무슨 금융위기고 IMF냐.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언제든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앞으로도 이게 그 시장은 이미 바뀌어져 있는데 그게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 속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아까 우리나라의 산업의 변화가 이미 와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 IMF가 올 당시에 그 경제 지표에 그 변화가 된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렇게 선진국들이 이미 반영을 시켜서 경제지표를 발표하고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지표는 100%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경제지표라는 것은 100% 믿으면 안 되고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경제지표를 그냥 참고하는 정도. 뭔 참고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 흐름을 판단하는 정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봐야지 내가 믿고서 100% 믿고서 이렇게 지금 투자에 참고하고 있는 그 경제지표가 잘못된 경제지표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가 올 때 진짜 이런 경제지표상의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그래서 경제지표라는 것은 이렇게 100%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변화를 제대로 반영시키고 있는지. 근데 그게 일반인들이 봐서 알겠어요.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에 상공부나 그 경제부처에서도 그걸 모르고 그 무시했다가 그 한국 결국 IMF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지표 미국의 경제지표에서 중요한 게 이 중요도.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수많은 경제지표들이 있는데 수십 개 수백 개 경제지표 있는데 이 경제지표 중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경제지표냐, 그러니까 무시해도 되는 경제지표냐, 굉장히 중요한 경제지표냐,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경제지표를 볼 때 이게 중요도.
그러니까 모든 경제 지표가 금융시장 있잖아요. 우리 자본시장에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경제 지표마다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 중요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 지표는 영향을 크게 미치고 어떤 경제 지표는 영향을 거의 못 미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경제 지표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하더라도 그 경제 지표가 언제 중요하냐,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지면 그 경제 지표가 봄에 중요하냐, 여름에 중요하냐, 가을에 중요하냐, 겨울에 중요하냐. 이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 중요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컨센서스라는 말을 써요. 컨센서스. 이 컨센서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이 경제 지표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 블록체인에서도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블록체인에서 이 컨센서스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시장의 전망치가 있다. 전망치. 이게 전망치라는 것은 시장의 어떤 예상치가 되는 거죠. 예상치. 예상치. 미리 예상을 해보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언론사에서, 이게 경제 관련된 언론사에서 미리 그 경제 관련된 어떤 애널리스트, 그 경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중요도가 높은, 이게 중요도가 낮은 건 의미가 없겠죠. 이게 중요도가 높은 경제 지표가 이 컨센서스, 이게 미리 예상했던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냐 나쁘게 나오냐, 그래서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면 그 경제지표로 발표된 그 숫자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경제지표가 발표하고 나면 그 경제지표라는 것은 거의 이제 숫자를 얘기하니까 숫자. 이 경제지표는 대부분 이제 숫자를 얘기하는데, 숫자가 발표가 되면 그 숫자가 커졌냐 적어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상치, 아까 이 컨센서스, 그 예상치, 그러니까 예상치, 미리 전망치, 이 전망치하고, 이게 전망치, 이 미리 전망해서 나오는 전망치, 여기 컨센서스죠. 전망치하고 실제로 발표돼서 나오는 이 발표치, 이 발표치의 차이가 얼마만큼 나느냐. 그래서 이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지. 차이가. 그 왜 그러냐? 이게 왜 차이가 중요하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특히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투자는 결국은 이제 어떤 이제 가격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건데, 시장에서 투자해서 가격이 만들어질 때는 항상 이 가격이 만들어질 때는 항상 이게 선반영이 된다. 선반영. 제가 늘 세력 얘기하면서 늘 설명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게 전망치하고 발표치의 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중요도하고 이 컨센서스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 곱했잖아요. 곱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되는 것들을 실제 발표를 해서 되게, 그러니까 전망치하고 발표치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게 거의 0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0 근처. 여기처럼 0 근처. 이 제로 근처에 있다. 그러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고, 이게 차이가 0보다 큰 쪽으로, 이렇게 큰 쪽으로 이렇게 100, 200, 300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망치보다 발표치가 크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망치보다 발표치가 크게 나왔다. 크게. 전망은 얼마나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크게 발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지표 보면 이렇게 이 전망치보다 발표치가 더 크게 나오면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서프라이즈 하다 이렇게 이제 서프라이즈,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서프라이즈 하다,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왔다,
요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전망치보다 발표치가 적게 나왔다. 그래서 막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적게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이 쇼크, 영어로 따지면 쇼크 현상이 났다. 이렇게. 그래서 경제지표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경제지표는 경제지표를 발표해서 그 숫자가 크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경제지표 중요한 것은 이 전망치하고 발표치, 이 컨센서스하고 발표치, 그러니까 예상치하고 발표치, 그 차이가 크게 나냐 적게 나냐, 그 차이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크게 위쪽으로 크게 나면 이것은 이제 예상보다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결과가 좋게 나왔다. 좋게. 이건 반대죠. 그래서 예상치보다 결과가 발표치가 적게 나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지표를 보실 때 그 경제지표 발표된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상치하고 발표치. 지금 미국이 연방이 지금 금리 가지고 계속 물가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그래서 물가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그 금리 올리는 거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는 아무튼 그걸 때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예상치가 얼마인데 전망 발표치가 얼마 나왔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 부분도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건데, 시장에서 아무튼 이런 경제 지표를 참고를 해서 투자에 이렇게 도움이 되게 활용을 하시려면, 일단은 이것을 외워 놓으셔야 돼. 이게 답니다. 요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우리가 또 가계, 그다음 기업, 정부, 이거 제가 그 세 개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수출 수입이 있기 때문에 해외, 이렇게 해서 네 개. 그래서 우리가 GDP 하는데, 국민 총생산 해가지고 GDP는 결국은 이 가계에서 중요한 게 소비고, 그 기업에서 중요한 게 투자고 이런 얘기예요. 그 정부에서 중요한 게 지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마이너스 수입, 요게 이제 순수출이 되겠죠. 그래서 GDP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 가계의 소비하고 기업의 투자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지출하고 그다음에 수출. 그러니까 수출이 더 많냐 수입이 더 많냐, 이렇게 요 네 가지. GDP라는 건 이거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우신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성공본이라고 이렇게 이제 외웠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실제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서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발표하는데, 내가 투자하는 투자에 이 경제 지표를 내가 활용을 해보겠다.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경제 지표를 모르고 하는 것보다 그 경제 지표를 좀 참고해 가면서 하면 내 투자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그래서 경제 지표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 GDP가 뭐냐, 이것을 이것은 다른 방법 없죠.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미국의 최근 10년간 GDP 구성을 보면 가계 소비가 68%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계 소비가. 근데 기업의 투자는 17%고 정부 지출이 18%. 그 수출 수입 보면 거꾸로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순수출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미국의 기업들이 이게 수출을 한다기보다는 주로 수입을 한다는 얘기죠. 수출하는 것도 있고 수출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정산을 해보면 수입하는 양이 수출하는 양보다 많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GDP를 구성하는데 이 가계 소비가 68%, 그렇죠? 68%면 거의 이게 거의 한 3분의 2잖아요. 3분의 2. 3분의 2. 그러니까 미국의 GDP, 미국의 이 GDP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가계 소비라는 거죠. 가계 소비. 자, 이 가계 소비가 가장 중요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이 가계는 이게 소비를 하려면 그래서 가계가 소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는데 가계에 돈이 생기려면 가계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잖아요.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게 소득이. 그래서 가계의 그 개인들이 소득이 생기려면 결국 이게 이제 그 본인들이 여기 있으니까 취업자 수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 이게 취업률하고 수업률하고 반대잖아요. 그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취업률이 낮아진다는 거고 그 실업률이 그죠? 낮아진다는 건 취업률이 높아진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실업률 그 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가게에서 사간 거니까 이게 14일 날 17일 날 이게 날짜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이런 어떤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중요한 이게 가게에서 중요한 지표들이 이런 것들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인데 투자는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ISM 제조업 지수고 그다음에 ISM 서비스 지수 또 뭐 이렇게 몇 가지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부는 지출인데 그 정부 지출은 그 미국의 그 상원 하원 있잖아요. 그 상원 하원 의회 승인을 갖는 과정에서 이미 지표가 발표 전에 미리 알려진다니 미리 그러니까 미리 알려진다는 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얘기죠. 이게 중요해도 중요하지 않다. 미리 알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표라는 것은 미리 알 수 없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미리 알게 되면 이렇게 이 의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 발표가 미리 된다는 얘기죠. 그 거꾸로 얘기하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회의는 이게 무역 수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통 그 지표하면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농업, 취업자 수, 비농업이란 것은 농업이 아닌 그 미국의 농부들 빼고요. 그 농사 짓는 농부들 빼고 그 농업이 아닌 쪽, 주로 이제 뭐 상공업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취업자 수가 이렇게 늘고 줄고 한다는 얘기죠. 그 취업자 수가 늘고 줄고 하는 거. 이게 7일날 발표하고 그 소비자 물가. 이 소비자 물가가 지금 이 지금 금리 문제하고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미국의 연방은행이 그동안에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쭉 한 게 이게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 소비자 물가가 12일, 그 다음에 뭐 GDP 아까 얘기한 그 BC 디플레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제 이 경제 지표를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이 본인들 투자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런 판단들을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뭐 굳이 이런 지표들까지 안 보도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들 충실하게 해서 그거의 어떤 방식대로 해도 충분한 수익을 저는 만들어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도 뭐 그러니까 아무튼 막 언론이고 매스컴이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경제 지표를 얘기하니까 일반 개인들은 경제 지표가 엄청 중요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중요하긴 하죠. 하는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경제 지표가 정말로 그렇게
그렇게 쓸모가 많이 있는 건지 저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21년도 5월달, 이게 작년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5월달 달력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이 날짜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빨간 글씨 써는 거 아까 제가 설명 ISM 제조업 지수, 그다음 비농업 취업자 수, 소비자 물가, 소매 판매, 그다음 GDP. 요게 요런 것들이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매월 이렇게 발표가 된다는 거죠. 이제 2021년 5월 달에 이 달짜에 맞춰서 발표가 되고 또 2021년 6월 달이면 또 6월 달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2022년 12월 달. 그렇죠. 2022년 12월 달에 이렇게 발표되는 것들이 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년 2023년도 1월 달에 또 발표되는 것이 이런 달력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가 되고. 그래서 이 경제 지표들이 언제 발표되냐. 그래서 이 날짜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죠. 미리 이 날짜들이. 이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날짜 있잖아요. 날짜들이 미리 정해져 있다.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짜만 알고서 이렇게 딱 그 기다렸다가 그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지표를 이제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게 모든 경제 지표를 다 이렇게 이 투자자 입장에 저희는 이제 투자자니까 저희는 이제 중요한 게 그냥 경제 지표를 공부를 나온 게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경제 지표들이 우리가 하는 이 투자 이게 종목이 됐던 제가 있는 비트코인이 됐던 아무튼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종목이든 비트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를 해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경제 지표들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 거냐. 그것은 그것은 내가 이제 경제 지표들을 어떻게 사용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제로 이런 경제 지표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선물이나 옵션 하신 분들이에요. 선물이나 옵션 하는 분들은 결국은 이런 경제지표 발표치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상치보다 크게 나오냐 안 크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막 시장이 변동을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 변동에 의해서 선물 옵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이제 이 변동성에 의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의 크기, 변동성의 폭, 이 변동성의 폭에 의해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이 발표될 때 시간에 맞춰서 지표가 발표가 될 때 그거에 맞춰서 이 선물 옵션 시장이 요동을 친다는 얘기 요동을 막 위아래로 막 크게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어느 쪽으로 예상하고 베팅하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결과가 달리 이게 뭐 아니면 도인 것이죠. 사실은 이게 뭐 차트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하지만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선물 옵션 하신 분들은 이 경제지표에 거의 뭐 경제지표 볼 수 있는 게 경제지표밖에 없으니까요.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세력과 개인의 또 입장 차가 있겠지만 아무튼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지표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 종목들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이 경제 지표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많이 두고 그리고서 경제 지표를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제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막 그 언론이고 매스컴이고 뭐 그냥 좀 진짜 좀 저명하다 하는 분들은 나오면 다 경제 지표를 얘기를 하잖아요. 나오면. 응?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수강생분들도 이게 경제지표를 듣기 싫어도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지표가 뭔지 경제지표의 개념과 그 경제지표에서 중요한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알고서 이게 어차피 들어야 된다면 그래서 알고서 들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제가 판단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지표에서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부터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경제 지표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이 경제 지표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의 이 경제 지표들을 제가 한번 좀 정리해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거쳐가지고 제 설명을 드려보는데,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시고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이렇게 해서 경제 지표 나오면 아 저게 이런 얘기구나 저런 얘기구나 이렇게 해서 뭐 그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경제 지표가 뭔지 뭐 정도 개념 정도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경제 지표를 내가 투자자로서 좀 참고를 하겠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건 외우고 계셔야 된다. 요거 어디 갔어? 요것은 외우고 계셔야 된다. 요거 이 GDP가 뭔지, 이게 경제 지표를 내가 이제 앞으로 투자자로서 참고를 하겠다. 그리고 경제 지표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들이 무슨 얘기인지 내가 좀 알아듣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 GDP가 뭔지, 이 GDP가 뭔지 요것을 머릿속에 딱 넣고 그 틀 속에서 어떤 설명이나 어떤 뭐 교육이나 뭐 강의가 됐던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경제지표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한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